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닭 최대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의 AI 예방적 살처분이 일부 농가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발생 농가 3km 내에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제까지 9개 농가가 정책 자금 상환 부담과 병아리 조기 입식의 고충 등을 이유로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도 가금류를 생매장하는 게 가혹하다며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농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AI가 확산되면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익산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 웅포 곰개나루에서 예정된 해넘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도 AI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1일 새만금에서 열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0개 고등학교가 국정역사교과서 조문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1학년 교육과정에 한국사를 편성한 98개 고등학교 가운데 10개 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 조문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주문은 학교장 권한이지만 국정교과서 내용이 논란이 많은 것으로 검증된 만큼 구입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낼 계획이어서 교과서 주문 취소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이 일선학교의 국사와 사회 과목 시험 문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국사와 사회문화, 법과 정치 등 5개 과목의 4년치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사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할 시험 문제까지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도내 한 고교에서 최순실 게이트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일 집단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이 탈당 숫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 이른바 비박 계열은 당초 35명의 탈당을 예고했지만 실제 탈당 규모가 30명 미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 탈당의 규모가 클 경우 전북에서도 정운천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이 잇따르고 이후 국민의당과 제3지대에서 만날 합종 연횡을 시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전북을 찾아 새누리당 비박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철 위원장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며 내년 대선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낡은 틀을 깨기 위해 비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호남 민심이 새누리당 비박 세력과 당대당 통합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른 연대일 뿐 비박과 당 차원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외유성과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해외 연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현재 상임위별로 수의 예약하는 연수 비용을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 공개 입찰하는 쪽으로 바꿔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상임위별 해외 연수만 고집하지 않고 의원 개별 연수를 추가하거나 정책 연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제조업체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113개 제조업체의 내년도 경영 환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51.4%는 올해보다 악화되고 32.4%는 비슷할 거라고 응답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의 대내 위험 요인으로는 자금난과 정부 규제를,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환율 변동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또 내년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비 심리 회복이었으며 한국 사회 바라는 점으로는 사회 안정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가운데 하나인 우분 연료화 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조성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동진강 유역에 425억 원을 들여 우분 연료화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분 연료화 시설이 완공되면 정읍과 김제, 부안에서 발생하는 우분의 50%를 처리할 수 있어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한 해 2만 7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지역 장애인 콜택시가 밤과 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군산시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장애인 콜택시 평일 운행 시간을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행해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잇따른 뺑소니 사고로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차량 등 넉 대를 잇따라 치고 달아나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최고 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더 이어지겠고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부터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AI가 발생한 김제 용지에서 살처분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릿수가 워낙 많고 2년 전에도 발생한 곳이어서 묻을 땅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수 없고 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해 새로 제시한 개선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보험료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기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고 처리를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며 버스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내 10개 고등학교가 교과서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현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